안녕하십니까. 박예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자료를 보다가 모은 내용으로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잡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생각한 나름의 견해를 올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AI가 이제 산업이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HBM4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주문 의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거의 뭐 70에서 90%를 납품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자기한테 주문하는 수요자가 늘어난 거죠. 이주환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8.15 머니톡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 중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줄 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받게 되는데 TSMC나 인텔보다는 조금 받는 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훨씬 적게 투자하고 보조금을 적게 받는데 지금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쨌든 바이든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고, 이쪽 첨단 쪽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미국 자체가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수지가 절대로 맞지 않는 구조라,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그 효과가 한 3년에서 5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없이 차라리 적게 투자하고 수익률이 좋은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만 전쟁이 가시화될 거라고 이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이준 대표라는 분이 달란트 투자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이 된다. 이제 자기가 조사한 모든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는 굳이 대만을 막아줄 필요가 없고 TSMC가 문제라 하면 그 인원 뭐 100명이든 싣고 미국에 오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만 전쟁은 현실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TSMC가 위축이 되고 그 TSMC가 생산할 양을 삼성이 다 흡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좋은 기대가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대중국 규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이제 그 틈을 한국이 메꿀 수 있다라고 이 이춘근 박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나비 효과, 한국에 다시 없을 기회다. 라고 하시면서 이 박사님이 하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에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 중에서 중국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에서 좀 주춤한 거를 어쨌든 돈은 메모리에서 벌어야 되니까 HBM4로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HBM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이겨서 삼성전자가 36%밖에 안 되고 하이닉스가 59%를 차지하고 있네요. 어마어마한 파워네요. 네, 언더스탠딩에 카이스트 전자및 전기공학부 김정우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반도체에 관한 많은 얘기들 했는데, HBM이 파운드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 이쪽으로 메모리가 굉장히 또 상승되고 있잖아요, 기대가. 왜냐하면 AI 시대에 HB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남사 이동에 지금 조성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 여기를 시찰했다고 뉴스에 냈습니다. MTN 머니투데이 방송이네요.
지금 이 부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를 둘러봤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모르고 삼성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에서 올린 내용인데요. 그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 및 국가별 비중을 보니까 미국이 확실한 2위네요.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다음 한국이 2위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도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최고죠. 그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뭐 압도적인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가 문제입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고 싶었더니 파운드리는 한국은 3.3%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제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 AI 시대가 되다 보니 이 반도체가 모든 거에 완전 기본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요 정도랍니다. 5,957억 달러. 근데 여기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고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게 61%입니다. 거의 돈이 3배 정도 크죠, 시장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모리에 너무 치중해 있어서 빨리 시스템 반도체로 나가야 우리나라 이제 앞날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인데 이런 팹리스를 가지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미국이 거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대만이 21%,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1%, 중국이 9%.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그동안 이제 서버에 많이 썼는데 이제는 온 디바이스에 많이 쓴답니다. 왜냐면 AI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기계 안에 그 AI를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HBM도 굉장히 많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도를 그 YTN 사이언스가 너무 잘 그려서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평택에 조성 중인 메모리하고 파운드리를 다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120조 원을 투자하고 지금 1, 2, 3, 4팩까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증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규모가 지금 용인 원삼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서 신규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만 생산합니다. HBM이 여기서 주력으로 생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인 남사이동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이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는 파운드리를 할 거라고 합니다. 360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용인 원삼의 거의 3배 규모고요. 평택의 120조 원에도 3배 규모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기지가 있는 이 지역이 다 경기도 남부권에 몰려 있고 이곳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1위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저희 부동산이 관심 갖고 있는 유망한 투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소문에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에서도 좀 헤매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메모리에도 밀리고 있다고 그래서 좀 위기설이고 주가도 폭락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남사 지역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남사이동이 생각만큼 그 조성이 순조롭지 않을 거다라고 걱정해서 투자를 안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남사가 지금처럼 인기가 없을 때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원삼도 지금 가격이 비싼 듯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HBM 시장을 다 끌어들여서 이게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모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그 사이클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면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막겠습니까?
이제 세계 패권 싸움에서 저희가 현명하게 선택해서 중국에 저희가 수출을 못한다 해도 바로 직접 미국에 수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가 한국 앞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타고 저희도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미국에 트럼프가 돼서 만약에 삼성이나 SK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축소를 시킨다면 결국은 그들이 투자할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공장을 짓고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역량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모든 걸 이제 제 혼자 판단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내린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